안녕하세요. 김서혜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이제 드론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어떤 기체를 해야 될지 이제 아셔야 되잖아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DJI Mavic 3 프로를 이제 설명할 예정이고요. 드론이 국내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DJI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검증된 드론이기도 하고 이제 비행 성능이 가장 뛰어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중에도 이제 매빅 3는 되게 고가이기도 하고 이제 고성능의 드론인데요. 반드시 이 드론을 쓰라는 그런 내용은 없고요. DJI도 이제 미니부터 매빅 3 프로 이제 매트릭스까지 이제 되게 다양한 라인업이 있는데 어차피 모든 성능은 똑같고 약간의 차이만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봤을 때 매빅 3 프로의 무게는 958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250g부터 2kg 이하까지는 자격증이 있으셔야 돼요. 최소 4종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론 수업을 동영상 강의로 들으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따실 수 있고요. 혹시나 난 자격증이 정말 따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DJI에서 나온 것 중에 미니라는 드론이 있어요. 이거는 249g이기 때문에 요거는 자격증 없이 날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아요. 요게 무게가 왜 245g까지는 자격증이 없어도 되느냐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 과학적으로 했을 때 250g까지는 사람이 맞아도 죽지 않는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자격증이 나오는 거고요. 그 이상은 이제 사람의 머리에 부딪혔을 때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격증을 따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제 크기는 접을 때 크기와 이제 펼쳤을 때 크기가 있는데 요즘 드론들이 이제 소형화가 되다 보니까 평소에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접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는 편이고요. 크기는 보면 230에서 98 정도 해가지고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작은 백팩에 이제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을 정도고요. 최대 상속도는 8m/s인데 m/s니까 이제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려갈 때는 6m/s로 내려갈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속도는 21m/s로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쉬운 단어로는 약 75km 정도 되는데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저희가 차량으로 막 100km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느린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보시면은 굉장히 빠릅니다. 최대 이륙 가능 고도는 이제 6000m인데요. 그렇다고 6000m까지 올라가시면 안 되고요. 이제 그 위에는 헬리콥터와 비행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항공에 다니는 물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행 허가 없이 날릴 수 있는 고도는 150m까지라고 알고 계신데요. 그 이상 올라갈 때는 반드시 비행 승인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최대 비행하는 시간은 이제 43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이게 진짜로 43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저희가 어딘가 항공 촬영하러 갈 때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돌아오는 시간도 있고 그만큼의 여분의 배터리를 항상 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행하는 건 최대가 43분이면 한 30분 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비행 가는 거리도 이제 28km인데 28km까지 시간 내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이제 돌아오는 배터리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말 그대로 가는 시간만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풍량은 최대 풍속이 12m/s라고 하는데요. 12m/s는 굉장히 빠른 말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버틸 수 있다고 날리시면 안 되고요. 지상에서는 위에서 7m 이 정도 넘어가시면 안정상 안 날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하늘 쪽엔 바람이 더 많이 불기 때문이에요. 최대 피치어가 35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드론이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이동할 때 움직이려면 이제 기울어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최대 35도까지만 꺾인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넘어가면 이제 추락하기 때문에 안정상의 이유로 각도를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온도는 마이너스 10에서 40도까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다 활용 가능하고요. 너무 추워지면은 배터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동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GNSS라고 이제 글로벌 항법 위성 시스템이 있는데 저희가 흔히 아는 GPS죠. 이제 GPS를 통해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거고요. 기체 스펙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아봤고요. 세부적인 거 명칭이 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필수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 1번이라고 된 곳이 있는데 1번에는 이제 짐벌이 있어요. 짐벌이랑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이 짐벌이 카메라를 잡아주기 때문에 진동이 아무리 있어도 깔끔한 영상을 이제 찍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번 보시면은 기체 앞에 동그란 이제 렌즈가 있는데 여기에도 카메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그 짐벌에 카메라가 있는데 이쪽에 왜 카메라가 있느냐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카메라의 목표는 뭔가 이제 물체와 가까워졌을 때 안전을 위해서 기체를 강제로 정지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일정 물체에 가까이 가게 되면 드론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 기능들이 이렇게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는 보조등이랑 적외선 감지 등이 있는데 이것들의 역할은 어두운 곳에 비행했을 때 착륙 지점이 안 보이면 착륙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밑에 등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이 레이더 센서의 역할은 바닥이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면 바닥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바닥으로 내려가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 이제 센서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다음 기본적으로 각 날개마다 프로펠러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이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 기체를 날리기 위해서는 조종기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조종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안테나가 있어요. 안테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조종기를 만지면은 이 안테나를 되게 쭉 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쭉 펴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정면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요. 주변으로 옆으로 퍼져나가요. 저희 와이파이 공룡이 보시면은 똑바로 세워놓잖아요. 세워놓는 이유가 옆으로 신호가 세게 나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조종기를 앞으로 펼쳐 놓으시면은 신호가 가장 약하기 때문에 이 그림과 같이 위로 펴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조종 스틱을 보시면은 저희가 앞뒤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종 스틱이 있는데 이 조종 스틱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드론을 이제 조종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리턴 투 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해가지고 저희가 이륙을 했는데 저희 위치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디 멀리 갔는데 내가 아직 초보라서 위치를 모르겠어. 그렇게 했을 때 이 버튼을 꼭 누르시면요. 처음에 이륙했던 장소에 자동으로 돌아와요. 뭐 저희가 이렇게 눌러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하다가 갑자기 조종기가 파손된다거나 신호가 끊긴다거나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이 리턴 투 홈이 자동으로 발동이 돼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돌아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은 비행 모드 전환 스위치가 있는데 세 가지 비행 모드를 전환하기 위해 사용하고요. 기본적으로 시내, 일반, 스포츠 모드인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저희가 촬영을 할 거잖아요. 촬영을 할 때 기체가 빠르게 휙휙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상이 휙휙 꺾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내 모드라 해서 움직임도 느긋하게 천천히 비행하는 걸 시내 모드라고요. 일반 모드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태를 이제 일반 모드라고 해요. 스포츠 모드는 이제 나 드론 좀 날릴 수 있어. 그랬을 때 이제 빠르게 날리고 싶으실 때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제 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한 번 누르시면은 배터리의 잔량이 나오고요. 2번 누르면 이제 켜지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누르는 타이밍이 너무 느리면 안 켜져요. 그러니까 한번 가볍게 터치하고 길게 꾹 눌러주셔야 이제 전원이 켜져요. 나머지 부분들은 사용하면서 한 번씩 다 눌러보시고요. 이제 중요한 건 전원 버튼과 조이스틱 그리고 안테나 그 다음에 리턴 투 홈이 있다. 이런 거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뒤에 통풍구가 있는데 이거 발열을 위해서 구멍을 뚫어 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뭐 조종기 못 뿌리겠다고 이제 스티커 같은 거 붙여두시면은 발열 해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뒤에는 뭘 붙이시면 안 돼요. 드론의 조종 모드는 모드 1이 있고 모드 2가 있는데 옛날부터 북미와 중국은 모드 2를 사용을 많이 했고요. 우리나라랑 그 다음에 일본은 모드 1을 사용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나라가 모드 2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 이유는 처음에 저희가 드론을 접할 때 저가형 드론을 이제 접하잖아요. 저가형 드론은 어디서 만들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죠. 그래서 저가형 드론을 가져와가지고 처음에 만졌다가 드론에 관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나는 모드 2로 했으니까 모드 2로 배울래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모드 2가 많아졌고요. 그래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모드 1이 많고 요즘은 모드 2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엔 비율이 모드 1이 90, 모드 2가 10 이 정도였지만 요즘은 비율이 석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드 1이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모드 2가 90%이 정도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들 모드 2를 많이 배우세요. 자, 그리고 모드 2에 이제 장점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모드 2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오른쪽에 스틱을 앞뒤로 하면은 기체가 앞으로 가고 뒤로 가요. 좌우로 했을 때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데 하나의 스틱이 앞뒤 좌우 다 들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키를 이제 덜 헷갈린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왼쪽 스틱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스로틀인데 살살 과각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멀티콥터의 특성이죠. 헬리콥터의 특성이기도 한데 좌회전, 우회전을 제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은 모두 2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드론의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양쪽의 스틱을
가운데로 모아주거나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은 이제 시동이 걸려요. 그리고 시동이 걸리면은 왼쪽 스틱을 위로 올리면 올라가겠죠. 반대로 이제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가는 키를 반대로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은 바닥에 닿겠죠. 바닥에 닿은 다음에 기다려주시면은 시동이 자동으로 종료가 돼요. 근데 막 공중에서도 끄고 싶다 하면은 추락이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끄실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제 시동을 거시고 이륙을 하신 다음에 여기 모드 2 하면 보이시죠? 이 스틱대로 조정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전한 비행을 위해서 고도를 일정 이상 올려주시고요. 15에서 이제 20m까지 꼭 올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정도 올라가면 웬만한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처음에 하실 때는 오히려 낮은 데서 하는 것보다 좀 더 높은 데서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스틱으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이제 가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하시다가 이제 착륙하는 게 좀 어렵다 아니면 무섭다 하시면은 앞에 봤던 리터트 투온 버튼 있죠? 그 버튼을 이용해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아, 나 이제 자신 있어 하면은 이제 안전한 장소를 바닥을 확인하신 다음에 스로틀을 가볍게 내려주시면은 이제 바닥에 와서 공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본 조작법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30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